안녕하세요. 자녀교육 정보 채널 드림맘입니다. 서준석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저는 서준석이고요. 네. 지금은 광동구 쪽에서 서울 S치과랑 이제 서울 S원을 개업해서 대표원장으로 있는 사람입니다. 이번에는 네. 어머니들이 또 진짜 궁금해하시는 게 서울대 의치대는 이 정도의 공부를 해야 서울대에 간다. 이런 공부량, 공부 비법 그리고 뭐 주변의 친구들의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싶어하세요. 어느 정도 공부를 했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몇 시간, 몇 년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저도 좋겠지만 되게 달라요. 저는 초등학교 어떻게 보니까 1학년 때부터 막 1등을 계속 했지만 어떤 애들은 심지어 중1 때까지도 반에서 1등도 못 하다가 뭐 한 중2쯤부터 뭐 공부에 대한 욕구도 생기고 부모님이 막 학원도 보내주고 이래서 파바바박 전교 뭐 3등 안으로 치고 들어가면서 서울 과학고에 들어온 애들도 있고요. 서울대 의대를 들어와서도 또 이렇게 신기했던 게 심지어 고1 때까지도 반에서 10등 안에도 못 들다가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이런 게 조금 가능한 게 뭐냐면 여러 가지 그런 내신이나 뭐 이런 전형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좋은 고등학교는 따로 있고 이렇게 좀 중학교 때 공부도 안 하고 막 놀고 그래서 오히려 안 좋은 고등학교를 간 친구들은 오히려 고등학교 때 정신을 차리면 그 학교에서 전교 1등 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서울대도 그런 게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뭐 고대나 이런 데는 지역 특기자 전형 이래서 그런 전형들만 잘만 이용을 한다면 어떤 네. 다양한 방법이 그렇죠. 있는 거고 맞아요. 또 어떤 친구들은 편입으로도 그렇죠. 저기 네. 갈 수 있고 그러니까 꼭 이 대학을 고3 때 꼭 합격해야 되는 아, 이런 게 맞아요. 아니라 네. 다양한 방법 네, 다양한 방법. 실제로 제가 과외를 한창 많이 할 때 지방에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인데 정말 고시원 같은 작은 방을 2명이서 얻어서 공부를 하면서 저한테 수학 과외를 했던 애가 있었거든요. 지방에서 고등학교를 학원에 이제 공부 같은 거를 과외 같은 걸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제가 수능 네. 3개월 정리 과외를 맡게 네. 됐는데 애가 자세랑 열이 너무 좋지만 3개월 만에 약간 서울권에 있는 의대랑 역부족이었어요. 그 제가 걔한테 뭐라 그랬냐면 너는 뭐 머리도 나쁘지 않고 조금만 일찍 1년만 나를 먼저 만났어도 서울대 의대 치대는 아니어도 서울 인서울에 있는 의대나 치대를 갈 정도로 수학 과학 실력을 늘려줄 수 있었는데 지금 시간이 너무 적다. 그러니까 본인은 재수를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서울대 공대를 가고 너가 졸업할 때쯤에는 의전 치전이 제도가 생길 거다. 너가 열심히만 공부하면 그 과에서 거의 과 수석 정도를 할 수 있을 거다. 그리고 의학 전문대학원이나 치의학 전문대학원을 들어오면 너 정도면 서울대 의학 전문대학원, 서울대 치의학 전문대학원 분명히 들어갈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역시나 저희 예상대로 수능 딱 봤더니 서울대 공대 좀 낮은 과 정도는 갈 점수가 나와서 서울대 좀 낮은 과 공대를 붙었어요. 저는 이제 잊고 살았죠. 그리고 제가 2013년도에 치대 1학년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걸 다 하잖아요. 거기서 갑자기 어떤 애가 저를 보고 그러죠. 형이 여기 왜 있어요? 알고 봤더니 그때 제가 그 얘기를 했던 애가 저의 말을 충실히 이행을 해서 과 수석으로 공대를 졸업을 하고 서울대 치의학 전문대학원 1, 2학번으로 들어와서 2학년으로 오리엔테이션을 하러 온 거죠.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네. 처음부터 좋은 대학을 갈 필요는 없어요. 나이가 들고 깨달은 건데 정말 의대 치대는 1년, 2년, 재수 3수뿐 아니라 심지어는 한 4, 5년 늦게 가도 여러분이 학교를 다니거나 나중에 의사를 되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1년만 늦어도 엄청 크게 늦어지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되게 내가 남들보다 되게 크게 뒤처져 보이고 인생에서 나고자 갖고 늦어지는 것 같지만 전혀 2년, 3년 늦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의대를 또 준비할 때 인성 적성 면접이라는 게 있어요. 아, 예, 맞아요. 그거는 또 어떻게 따로 준비를 하나요?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는데 되게 좋은 질문이신데 이런 것도 꼭 보면 대치동 학원 이런 데서 보면 막 비싼 돈 주고 무슨 뭐 철학가 선생님 뭐 시인 막 프로필 걸고 막 1시간에 몇십만 원 뭐 몇백만 원 하고 과외를 하거든요. 근데 안 하셨어요? 절대 하지 마세요. 해봤죠. 해보기도 했고 심지어 제 친구들이 가서 강의를 했던 애들도 있었고 인성 적성 면접은 그러니까 서울대의 뭐 공대도 그렇고 의대 치대도 그렇고 면접이 두 가지죠. 전문 면접이라 그래서 전문은 뭐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중에 2개를 택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수학이랑 물리를 선택했으니까 실력 정설이 하이탑 보고 가세요. 그냥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어떤 문제가 나올지도 모르고 또 화학생물도 마찬가지죠. 화학생물도 뭐 하이탑도 있을 거고 자기가 봤던 책 있잖아요. 그거 면접 전에 그냥 한번 차차히 읽어보고 가세요. 괜히 대치동 학원이든 뭐 어디가 됐건 비싼 돈 주고 학원 가서 학원 다녀봤자 실제 면접에 절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네, 절대 물론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시간에 그냥 내가 봤던 책 있잖아요. 수능 때 봤던 책 다시 한번 찬찬히 개념 정리하고 읽고 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인성 면접 때도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의대 교수님들이 들어오지 않아요.
서울대는 조금 더 특이한 게 뭐냐면 의대가 의학과 소속이 아니라 의예과는 자연과학대 소속이에요. 왜냐면 관악에 캠퍼스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뚱맞게 물리학과, 뭐 생물학과, 수학과 교수님들이 서울대 의예과 지원하는 애들의 인성 면접에 들어갑니다. 서울대 의예과의 인성 면접은 그냥 정말 얘 또라이 아니야? 이것만 걸러내는 거예요. 얘 사이코패스인가 아닌가만 결정짓는 거지. 서울대 의예과의 인성 면접은 딱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저는 서울대 의대 인성 면접을 2번 봤어요. 저는 수능을 봐서 정시로 합격을 했지만 그때 붙은 거죠. 그때 이제 인성 면접에서 조금 실수를 한 게 물에 빠진 사람이 있는데 얘를 너 같으면 구하겠냐, 갈 길을 가겠냐 이러면 당연히 머리 쓰고 평범하게 일단 물에 빠진 사람 구하겠다라고 얘기니까 얘가 생명을 중요시 하냐 안 하냐 너무나 평범한 문제잖아요. 근데 뭔가 달라 보이고 싶어서 저는 이 사람을 구하지 않고 일단 갈 길을 가겠습니다. 그리고 저 119에 대신 신고를 하겠습니다. 뭐 왜냐면 저는 수영도 잘 못하고 제가 수영을 잘해도 이 사람이 저를 막 잡고 이러면 같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막 이런 식의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감점이 된 거예요? 감점이 되는 걸 저는 눈으로 봤죠. 그러니까 특이하게 대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고3이 네. 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 전문성 면접도요. 그러니까 뭐 수학이나 물리 이런 것도 아무리 전문가여도 이거는 모르는 사람이 되게 많을 텐데 서울대 수학이나 물리나 이런 거는 문제들이 1, 2, 3 이렇게 보통 나와요. 뭐 길면 4까지. 1번을 풀면 1번을 푸는 거를 바탕으로 2번으로 넘어가고 2번을 바탕으로 3번으로 넘어가고 이런 문제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통 이제 그 교수님 방 안에서 10분 정도 설명할 시간을 이렇게 화이트보드 앞에다 주거든요. 그리고 이제 들어와서 설명을 교수님 한 2명, 3명 앞에서 하는 겁니다. 일반인들이 심지어 합격을 했던 사람들도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1, 2, 3번을 다 풀잖아요. 다 풀면 이제 보통 되게 안심을 합니다. 나 만점 받았다. 천만의 말씀. 왜냐면 3번까지 다 풀어도 간혹 가다 시간이 남거나 1, 2, 3번을 똑같이 풀었어도 너무나 빨리 짧게 잘 설명을 하는 애들이 있어요. 히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이 3번까지 다 파는데 10분이 꽉 차는 애들은 히든 문제를 꺼내줄 시간도 없고 꺼낼 의미도 없죠. 이걸 빨리 풀면 히든이 나와요. 그리고 그 히든 문제는 보통 고등학교 과정을 뛰어넘는 수준의 문제가 있습니다. 히든이 나와서 히든까지 풀면 걔는 적어도 면접에서는 퍼펙트하다고 안심하셔도 돼요. 다음에는 보통 요즘에는 집에 있으면서 이제 자녀와 트러블이 있는 그런 부모님이 고민을 얘기를 많이 하세요. 특히 그분이 오셨다. 사춘기. 원장님은 사춘기가 있으셨는지 또 사춘기 때는 어머니와 어떻게 그 관계를 잘 유지하셨는지. 일단은 사춘기가 저는 좀 늦게 왔어요. 저는 사춘기가 이제 과학고에 들어가서 고1 때 왔고 저는 사실 제 인생에서 공부를 제일 열심히 했던 게 중1, 2, 3, 3년간인데 과학고 때도 서울대 때도 서울대 의대 때도 심지어 중학교 때만큼 공부를 하진 않았는데 공부한다고 사춘기가 올 시간조차 없었던 거죠. 또 듣고 싶은 답변이 아니어서 죄송하지만 부모님이랑 잘 사이를 사춘기를 극복하지 않았습니다. 네, 안 좋았어요. 사춘기를 극복하지 않았지만 학업에는 별 지장이 없었군요. 왜냐면 과학고 때는 이미 경지에 올랐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해도 성적은 나왔고 서울대는 갈 수 있을 정도의 퀄리티는 유지가 됐거든요. 사춘기가 오면서 부모님하고 관계는 안 좋았어요? 부모님은 관계는 되게 악화됐죠. 그리고 그 악화된 게 심지어는 아직도 많이 회복이 안 된, 아직도 회복이 안 됐을 수도 있고 되게 회복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저는 그래서 죄송하지만 사춘기 때 이거를 어떻게 극복해서 공부를 냉정하게 유지할지에 대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저도 만약 사춘기가 중학교 때 왔다면 그거를 제가 어떻게 극복했을까는 저도 사실 모르겠어요. 어린 시절에는 특히나 뭐 사춘기가 오게 되면 그래서 제 주위를 봐도 한 반반 정도인 것 같아요. 그 사춘기를 이겨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에 정진해서 뭐 과학고도 오고 서울대도 온 애들도 있는가 하면 사춘기 때문에 공부적으로는 이제 망가져 버린 애들도 분명히 있었어요. 사실은 중학교 때까지는 공부를 한 이후에 거의 90% 정도는 부모님을 위해서였어요. 중학교 때까지는 그냥 부모님이 제 세계의 전부였고 부모님이 하는 말이 거의 절대적인 진리처럼 생각이 됩니다. 부모님은 그랬어요. 서울대 과학고를 가고 서울대만 가면 너의 인생은 앞으로 장밋빛만 열려있고 모든 게 해결이 되고 뭐 심지어 뭐 여자친구도 그렇고 저는 실제로 진짜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저의 가치는 전교 1등을 하는 거에 있다. 공부 빼면 잘하는 게 없다고 생각을 했었으니까요. 그때 약간 사춘기를 겪으면서 처음으로 그런 거를 깨닫는 거죠. 내가 전교 1등을 안 해도 부모님을 실망시켜도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충분히 가치 있는 인간이잖아. 그런 거를 처음으로 느끼면서 오히려 고1 때부터는 어떠냐면 스스로를 위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약간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이런
속에서 나도 좀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고 싶은데 그런데 어떤 부분을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를 모르겠다.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서포트를 되게 잘해주셨잖아요. 네, 맞아요. 어떤 부분을 그렇게 부모님이 잘해주셔서 이렇게 모범생 공부를 잘하는 경지까지 오게 되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저를 막 천재다 막 하지만 저는 사실 진짜 천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가르쳐주면 남들보다 상대적으로 빨리 익히는 타입이긴 해요. 정말 감사했던 건 저희 어머니께서 뭐 이런 수학이나 과학 쪽에 가르쳐주면 어느 누구보다 좀 빨리 배우고 익힐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캐치를 하셔서 저를 그런 대치동 수학학원에 보내주신 거죠. 대치동 학원에서 계속 실력이 늘고 대치동 학원에서 성적이 힘들지만 느는 애들도 분명히 있었지만 그거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떨어져 나가는 친구들도 되게 많이 봤어요. 그런 애들한테는 사실 부모님이 억지로 그렇게 멱살을 잡아서 대치동 학원에 비싼 돈을 주고 시간을 들여서 보낸 게 오히려 득보다는 실이었던 거죠. 네. 아이의 성향을 잘 파악을 해야 그렇죠. 된다는 성향을 거죠. 잘 파악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네. 이것저것 어렸을 때 많이 시켜보는 게 중요하긴 해요. 저도 사실은 저희 어머님이 재능을 잘 파악해서 이렇게 한 것처럼 얘기했지만 저는 음악적 재능이 진짜 없는데 네. 어렸을 때 한 10개 가까이 되는 악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음악적 재능이 혹시라도 있을까봐 하나씩 다 시켜보신 거죠. 그리고는 네. 가장 잘하는 것이 수과학이었다. 그렇죠. 사실 어떻게 보면 돈과 시간이 많이 필요할 수 있지만 그런 거를 탐색하려면 일단은 이것저것 많이 좀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쪽에 재능이 보이면 심지어 그 아이가 그거를 잘 따라오고 즐거워하면 그쪽으로 누구보다도 더 빨리 좋은 선생님을 붙이던 저처럼 좋은 학원을 다니건 밀어주는 것도 분명히 중요는 해요. 그런 것 중에서는 저는 어머니한테 되게 감사하고 있고 사실은 어머니의 그런 노력과 수고가 더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수험생 아이들 아니면 공부하는 친구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런 애들이 은근히 많아요. 저도 그랬고 우리나라는 특히나 빨리 대학만 가자. 저는 이제 부모님이 서울대만 가라고 되게 원하셨기 때문에 심지어 과도 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서울대만 가고 그러고 나서 이제 생각해야겠다. 그러니까 항상 부모님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중고등학교 때 공부하면 대학교 가면 너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고 다 하게 해주겠다. 10대 때는 10대만이 할 수 있는 게 있고요. 20대는 20대만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30대는 30대만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할 거를 너무 많이 강요해요. 물론 사람은 미래를 대비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지만 그래도 20대 때, 20대 때, 30대 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험들 그런 거를 만약 놓치면 난 중고등학교 때 일반 사람들이 해야 될 경험을 왜 20대 초중반 30살이 돼서 하고 있지? 그러니까 10대 때 공부를 못한 거를 20대, 30대 때 채우는 것도 되게 힘들지만 10대 때 공부 말고 다른 거를 못했던 걸 20대, 30대 때 채우는 것도 그만큼 힘들거든요. 물론 공부 열심히 하는 거 되게 중요하지만 공부가 절대 다가 아니고 가끔은 친구들이랑 나가서 뛰어놀기도 하고 아니요 이성 친구 사귀면서도 전교 1등 할 수 있어요. 네, 저는 그거 별로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딱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이거는 제가 언젠간 제 유튜브에도 얘기하고 싶었는데 부모님들이 이제 이런 자식 교육에 되게 열의가 있고 자식을 의대나 서울대를 꼭 보내고 싶다, 뭐 영재고나 과학고를 보내고 싶다라고 하는 부모님들이 가장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사실 저도 그랬지만 중고등학교 때 정서가 아직 완성이 안 된 학생들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우리 부모님이 나를 정말 사랑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공부 잘하는 자식을 가지고 싶어서 공부를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건지를 공부를 하다가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뭐 수능이나 이런 걸 앞두고 보통 부모님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자식한테 힘이 될 줄 알고 얘기를 합니다. 시험 잘 봐. 너 지금까지 잘해왔어. 서울대 꼭 붙어.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오히려 자식한테 더 부담만 되고 오히려 자식이 더 긴장할 거라고 거의 확신합니다. 그냥 한마디만 해주세요. 떨어져도 괜찮다. 내가 너를 이렇게 학원도 보내고 고등학교, 중학교 때 봐왔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엄마 아빠가 보내는 학원도 열심히 다니고 이렇게 내신 성적도 챙기고 수능 직전까지 이렇게 열심히 한 것만으로 엄마 아빠는 이미 너를 충분히 인정해. 내일 수능 시험 못 봐도 되고 서울대 떨어져도 괜찮아. 그 붙으면 정말 엄마는 너무 자랑스럽겠지만 떨어져도 너는 여기까지 이미 최선을 다해서 엄마 아빠의 기대에 부응한 것만으로 너는 충분히 엄마 아빠의 자랑스러운 자식이다. 떨어져도 되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이 얘기를 시험 앞두고 자식한테 해주는 부모님은 거의 없습니다. 미리 초치는 것 같고 뭔가 부정 타는 것 같다는 느낌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자식들은 실전에서 정말 힘이 날 겁니다. 실패해도 되라고 얘기해 주세요. 이미 여기까지 열심히 온 이상 결과는 바뀌지 않아요. 너 내일 최선을 다해. 너 내일 잘 볼 거야 라고 얘기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떨어져도 돼.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 이미 네. 너는 충분히 자랑스러운 내 자식이야 라고 실제로 그렇고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스카이캐슬 이런 거 보면 자식이 서울대를 가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자식이 사랑하기 때문에 서울대를 가길 바라는 거거든요. 스카이캐슬은 너무 드라마라서 가장되고 극화된 게 있지만 네. 분명히 그런 식으로 오해해서 스카이캐슬처럼 막 엇나가고 힘든 생각을 하는 자식들도 되게 많아요. 그거를 서울대를 붙고 서울대 의대를 오고 나서도 마음 한구석에 응어리 치고 갖고 있는 학생들도 되게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이 얘기는 알아두셨으면 좋겠네요. 꼭 하고 싶어요. 네. 네. 이렇게 장시간 동안 정말 요긴한 정보를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장시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에게도 소중한 시간이었기를 바라면서 드림맘은 다음 시간에도 소중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